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중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4시 10분입니다. KBS 한 달 전 시작된 일본의 경제 침략, 이제 그 의도가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한 수출 통제가 아니죠. 일본 우익들의 역사 전쟁입니다. 과거를 자기식대로 해석하겠다는 뜻이고, 그것을 한국인들에게 그리고 세계인들에게 힘으로 인정받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미래 동북아의 질서, 아래와 위, 형님과 아우를 명토받겠다는 도발이다. 이렇게밖에 정의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의 대응 수단은 미국의 중재 또는 자력으로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의 중재를 위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폐기를 결정하고 나면 카드로서의 의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게 폐기를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만 던져주면서 미국의 중재를 어떻게든 이끌어내야 하는데 미국이 지금 현재로서는 별 반응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죠. 자력으로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독자적 힘으로 일본의 공격에 맞서 싸우면서 일본의 도발을 잠재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많지 않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현 상황, 우리의 대응 역량, 반도체 소재, 재고 물량, 국산화 및 대체 가능성을 가장 명확히 광범위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또는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일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을 정부와 공유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을까요? 제가 정말 궁금해하는 것은 그건데요. 삼성전자가 최근 자사의 반도체 부문 임직원들에게까지 함구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협력사 거래처에서도 문의가 폭주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가격에 대한 전망, 반도체 소재에 대한 국산화 가능성에 대해서 알려지는 것이 회사 경영 전략상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 현재 팩트에 대해서 기업이 정책 당국자 극소수에게라도 명확히 말하지 않았거나 않는다면 범국민적 차원의 대응도 모두 헛일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아는 것, 정부가 아는 것이 같아야 합니다. 기밀일지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의 핵심 당국자와 기업의 핵심 관계자들이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하면서 일치 단결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미 일치 단결해서 일본의 도발에 단호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오늘의 경제 퀴즈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오늘 많이 하락했네요. 코스피가 2.56% 마이너스 2.56% 하락했고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7.46%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코스닥의 경우 6% 이상 떨어지면서 프로그램 매매 효과가 5분간 효력 정지되기도 했죠. 이 제도 때문입니다. 주가의 급등락 때문에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죠. 교통 체증 시 자동차를 잠깐 갓길에 주차해 놓는 모습을 비유한 이 제도의 이름.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분 선정해서 헤어스타일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슈 심화 토론. 우리 경제 핫 이슈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 걸음 깊이 들어가 봅니다. 네, 일본의 경제 도발 걱정과 우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일치단결해서 꼭 필요한 일 아니라면 일본 여행 안 가는 것, 일본 상품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것 정도겠죠. 우리가 독립운동은 안 했지만 불매운동 이건 할 수 있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해야 할 것, 정부나 기업은 미래를 대비해서 이번에 구멍이 드러난 소재, 부품, 장비 등의 산업 분야에 집중적인 이용구 개발 투자를 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 시민들은 그동안 뭘 놓치고 있었는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우리가 놓쳐버린 것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일본의 공격을 불러왔는가? 다시는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 가진 게 없습니다. 특별히 지하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이만큼 이룬 것도 다 인적 자원, 한국인들, 우리 사람들의 힘이었습니다. 결국 앞으로도 한국인, 우리들 사람의 힘으로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특별기획 다시 기본으로 이제 경제교육부터 시작하자. 최경령의 경제쇼에서는 한일 무역 갈등을 계속 다루면서요. 이번 주 내내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사고는 왜 이렇게 더디게 변하는지, 우리의 사고방식, 문화, 교육에는 문제점이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특별기획 다시 기본으로 이제 경제교육부터 시작하자 첫 손님으로 이분 모셨습니다. 20년간 미국 월가에서 펀드 매니저로 코리아 펀드를 운영한 마케터였고요. 한국에서 손꼽히는 가치 투자자로 활약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존 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네. 오늘 오프닝이나 리드멘트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소개해야 될 말이 많아가지고요. 예, 일단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자산운용사 대표로서 많은 또 정보가 들어올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주식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펀드 매니저를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일이 그렇게 자주는 아니더라도 종종 있죠. 그랬죠. 근데 예. 그때마다 항상 시장이 불확실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패닉하게 되죠. 예. 큰일 났구나. 내 재산이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불안이 더 가중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주가가 빠지면 나는 팔고 싶지 않았는데도 내일 또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에 맞습니다. 같이 부하내동하게 되는 경우가 네. 많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오늘 특히 빠진 경우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는데 아마 그게 마진콜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많은데 예.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죠. 예. 그 빚 때문에 그 주가가 하락되니까 담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또 더 팔게 되고 해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악순환이 많이 된 게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마진 그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과도하게 빠진 면이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일본 사태 이렇게 보면서 한국 그 주식 가격이 오버밸리 됐는지 비싼지 싼지 근데 제가 볼 때 아시아에서 가장 한국 주식이 싸죠. 한국 주식이 사실 네. 늘 쌌던 편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죠. 그걸 밸류 트랩이라고 예.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싼 게 계속 싼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죠. 그 한국 주식이 왜 싸게 거래될까? 근데 그거를 다 차지하더라도 저는 한국 주식이 이렇게 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 니케이도 마이너스 1.74%로 일본도 지금 금요일 목요일부터 계속 빠지고 있고요. 최성만님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돌고 있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가 본데요. 최성만님은 이런 문자 보내주셨네요. 연내 1,500 깨진답니다. 미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게 가장 이제 그 항상 주식이 빠지게 되면 또 이상한 루머가 퍼지게 되고요. 그렇죠. 또 막 걱정을 더 가중하게 되고요. 리만 사태도 그랬고 IMF 때도 그랬고 항상 이런 바잉 찬스를 줍니다. 그렇죠.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펀더멘털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냉정하게 어떤 주식이 10% 빠졌는데 예. 10% 시가총액 10% 빠진 건 엄청나게 빠진 거죠. 그 예. 회사의 가치가 하루에 10%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가 예. 매출액이 10% 줄었는지 아니면 수익이 이익이 10% 예. 줄었는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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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단순히 시장의 공포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거를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냉정함이 필요하고요. 결국은 해결이 됩니다. 그게 6개월이 될지 5개월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는 늘 현금을 확보해서 만약의 경우에 더 살 수 있든 돈을 확보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것보다는 예.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예. 내 라이프 스타일이 매일매일 그 여유 자금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의 그 차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조차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자기 최저임금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한국에 이러한 그 주식시장에 싼 것 중에 하나가 제도적인 잘못도 있습니다. 예. 한국에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이 주식 투자 안 돼 있고요. 예. 금융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고. 한국이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금융 문맹률의 세계 1등이 일본입니다. 그리고 2등이 한국이에요. 거기에서는 뭐 일본과 한국이 서로 수위를 다투고 있네요. 제가 좀 약간 예. 빗나간 얘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예. 그 이번에 일본의 그런 무역 분쟁을 보면서 옛날 한 30년 전에 그 기억이 나서 말씀을 소개를 드리는데 예. 그 당시에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90년대 초에는 모든 사람들이 일본을 따라가야 된다고 할 때입니다. 맞습니다. 90년대 초면 일본이 그렇죠. 제일 강력하게 모든 대두될 TV, 때죠. 미국의 TV 방송국도 그리고 그 미국 사람들이 스시를 먹기 시작했고 떠오르는 태양이었습니다. 일본의 예, 별명이. 그리고 그 TV 틀어보면 전부 일본 연속극이 유행했고 그런 시대에 제가 있던 스커더라는 회사에서 그때 내가 펀드 매니저로 일할 텐데요. 예.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그 스커더에서 이 일본에 대해서 하루 종일 일본에 대한 토의를 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그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들이 다 자기 의견을 개진했는데 예. 그 당시에 내린 결정이 뭐였냐면 앞으로 일본은 20-30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이미 90년대 네네. 초반에 제가 정확했네요. 예. 예.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은 그 매니팩처링이죠. 예. 그 제조업. 제조업. 그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이 이미 만들어낸 거를 만드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죠, 일본이요.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미국의 크라이슬러가 망하게 됐고요. 포드도 휘청거리게 됐고요. 그렇죠. GM도 예. 망했죠. 예. 금융위기 때 아주 힘들었습니다. 예. 금융위기 전에 예. 이미 90년대부터 힘들었죠. 예. 그래서 일본이 전 세계를 다 그 석권할 것처럼 했지만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은 전혀 그거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일본은 계속 어려울 거다. 예.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미국은 그 앞으로 그 돈 많이 버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데로 옮기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나라고요. 예. 일본은 그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니팩처링으로 그러니까 제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 어디다 투자했죠? 일본은요? 부동산에 투자했죠. 그러니까 그 금융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일하지 않는 데 투자를 했던 거죠. 그리고 경직된 국민성이죠. 예. 그러니까 배타성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의견을 그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 예. 질문을 안 하는 문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예. 그게 이제 아까 금융문맹률을 말씀드렸지만은 근데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난 이유가 중에서 결정적인 거는 예. 실리콘밸리하고요. 예. 그다음에 월스트리트죠. 예. 금융을 이용한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가장 잘 이해한 나라죠. 근데 일본은 그걸 이해하지 못한 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일본의 상황은 어떻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채 비율 엄청나게 잠깐만요. 높죠. 일본과 한국의 상황을 좀 더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기 전에요. 지금 좀 문자들이 좀 나와 있고 제가 좀 다른 질문들도 좀 드려보고 싶어가지고요. 박금자님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이 반토막 났습니다. 기다리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시고요. 정확하게 구체적인 뭐 그 회사를 저희가 모르는 상태라 그냥 일반적인 코스피나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선아님, 5년 안에 일본은 망하고 1인당 GDP 우리가 넘는다. 뭐 선언적인 이야기신 것 같고요. 4784님은 존리 대표님 반갑습니다. 대표님 강연 듣고 우리 아이에게 주식 조금씩 사주고 있답니다. 뭐 이런 이미 강연을 들으신 분들이 많네요. 근데 그 현재 주식 시장 상황 오늘 뭐 그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융시장에 한두 달 뭐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헤지펀드들이 중국 위안화를 공격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 다음 타겟이 한국 원화다. 왜냐하면 중국 위안화가 잘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었죠? 뭐 예. 듣는 거는 뭐 항상 듣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뭐, 불안감이 네. 금융시장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혹시 또 다른 어떤 헤지펀드들의 도발이나 뭐 이런 게 그거는 이제 예. 옛날 이제 IMF 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옛날에 IMF 때 그 한국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바닥에 난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공격하기가 쉬웠죠. 예. 근데 지금은 그 상태가 아니고 한국의 외환 보유도 많고 각 기업들의 부채 비율도 아주 낮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한국은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부채 비율이 국가 부채 비율이 뭐 250%에 달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 40%도 안 됩니다. 예. 가장 건전한 재정 상태를 갖고 있고요. 방금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외채 그 국가 채권이 4,031억 불 정도 네네. 보유를 하고 있네요. 예. 근데 이제 모든 게 센티멘트죠. 그러니까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불안할 이유가 뭔지 그런 거에 대한 그 분석이 별로 잘 안 돼 있어요. 예.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너무 안타까웠던 거는 한국이 왜 저렇게 일본학을 닮아갈까? 아. 근데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본은 과거 30년 동안 계속 그 경제가 엉망이 되는 길을 걸어왔는데 왜 한국은 그거를 거기서 배우지 못할까? 왜 한국은 그런 금융 문맹률을 일본이 30년 동안 경제가 엉망이 되는 과정을 존리 대표님은 어떻게 묘사를 하십니까? 굉장히 그 많지만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이노베이션이 없는 국가예요. 예. 그러니까 창의성이 없는 교육을 받았고 국민들이 그 투자라는 금융이라는 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계속 은행에 넣고 돈을 넣었죠. 맞습니다. 그 돈이 일을 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구는 줄어드는데 외국인 노동자 안 받아들였죠. 리스크 테이킹을 전혀 못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배타성이죠. 예. 그리고 질문을 안 하는 민족성이잖아요. 예. 그게 외국 사람들은 정확하게 본 거죠. 예. 일본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다. 인구는 줄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노령화가 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국에서 이민을 받아들이는 거였는데 일본은 그걸 안 한 거죠. 절대 안 하죠. 예. 일본은. 그다음에 투자를 어디다 했죠? 가장 일을 하지 않는 데다 투자했죠. 그렇죠. 부동산에 투자했죠. 예. 그 결과가 지금 일본을 만든 겁니다. 미국은 어떻게 됐죠? 그 많은 자금이 실리콘밸리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창의적인 기업이 나오고 거기에 월스트리트이 돈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은 다 많은 제조업은 일본이나 중국에 넘겨줬지만 왜 예. 미국이 저렇게 강한 나라가 됐죠? 그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일본이 세계 금융 문명이 1위고 한국이 2등이라는 얘기죠.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부품 소재 같이 기초과학, 화학 같은 쪽에서 깊게 파고들어서 자기들은 나름대로 자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지금 한국을 공격하고 있다. 그럼 일본 GDP 전체에 봤을 때 그런 기업들이 몇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죠. 부가가치가 많지 않은 겁니다. 그다음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술이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기술일까요? 예. 그렇지 않거든요. 시간이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거보다는 좀 더 전체 국가를 경영할 때 이 그동안 돈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가 되고 어떻게 그 가치를 극대화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간이 되면 해결 가능한 당연하죠. 기술이다. 한국의 잠재력이나 경쟁력은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그 전국을 다니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아이들 우리 젊은 사람들의 금융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10년, 20년을 봤을 때 예.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한국에서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서 하는 교육, 수능 시험에 맞춰서 교육은 절대적으로 저는 가장 안타까운 잘못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수능 시험에 맞춘 교육은 절대적으로 안타까운 교육이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갖지 못한 게 뭐죠? 창의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본은 남이 시키는 건 하는 거는 하지만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는 자유가 없는 나라죠. 예를 들면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일본에서 페이스북이 나오나요? 일본의 혁신적인 기업이 기억나는 거 있어요? 딱히 또 없습니다. 없네요. 예. 예. 왜냐하면 그 생각이 고정돼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도 그랬고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그 펀드 매니저들이 똑같이 생각했던 게 일본은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그게 맞춰져 있고 앞으로 일본의 30년 후도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은 근데 아까 이제 금융 문맹률이 일본이 1위고 한국이 2위다. 네네. 그만큼 낮다 두 나라가. 이건 뭐 OECD 같은 선진국에서 비교한 것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 예. 이제 가장 그게 한국의 가정주부들이 복리를 이해하는 비율이 어떻게 될까? 그때 일본이 세계에서 꼴찌고요. 한국이 2위죠. 한국의 잠재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일본의 단점, 질문을 잘 못하고 그리고 창의적이지 않고 자율적이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은 최근에 우리 기업 문화에도 상당히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하면 그 당시에 말씀드렸잖아요. 30년 전에 우리 펀드 매니저들하고 애널리스트들이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전망을 했던데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 옆방에 굉장히 유명한 펀드 매니저였어요. 그 사람이 윌리 홀서라는 사람인데요. 예.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그분하고 한국을 많이 왔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은 이제 전 세계 투자하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예. 일본의 그 비중을 그 1%로 줄이고요. 일본의 비중을 1%로 네, 한국을 7%에 실은 거예요. 당시에 네, 90년대 초반에요. 네네. 대단하네. 굉장히 예. 용기가 있는 행동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한국을 좋아하느냐, 일본을 싫어하고. 일본은 그런 스트레이트포워드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와 행동이 틀리고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질문도 하지 않고 좋은지 나쁜지 얘기도 하지 않고.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른바 혼내라는 것, 예, 네, 속마음이라는 것. 한국은 예. 와서 그 경영진도 그러고 굉장히 그 에너지가 있고 국민들도 에너지가 있고 심지어는 이분이 얼마큼 한국을 좋아했냐면 한국 사람들은 막 부딪혀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 가면은 계속 미안하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스미마생 하고 근데 있죠. 그 예. 사람은 한국을 예. 더 좋게 했던 이유가 예. 얼마나 바빴으면 그만큼 한국을 좋아했었어요. 역으로 그렇게 봤군요. 네. 그리고 태어나자부터 한 살을 먹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얼마나 급하면 얼마나 급하면 예, 그래서 그런 한국의 그런 역동성을 좋아하는구나. 예, 역동성을 좋아했고 남대문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구경하는 걸 좋아했고 굉장히 그랬던 사람인데 제 친한 친구죠. 근데 예. 그 사람이 본 게 한국의 역동성을 보고 자기는 한국의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본 지금 상황은 내가 보는 한국이 왜 일본을 닮아가지? 지금 일본 닮아가고 있다고 닮아가고 보십니까?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출산율 낮죠. 예. 그 다음에 너무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소확행, 뭐 요걸로, 뭐 삼포 시대. 예. 젊은 사람들한테 자꾸 희망 주는 얘기가 아니고 예. 전부 한국은 어렵다, 예. 뭐 헬조선이다. 예. 왜 그렇게 그 과장해서 한국을 나쁘게 얘기하고 과장해서 그 젊은 사람들한테 희망이 없다고 자꾸 주입하고 저는 그런 게 그게 이제 저는 많은 부분이 지나친 경쟁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약간 정치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정치적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예.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예. 우리 젊은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외국의 서양처럼 예. 외국처럼
사교육비 끊어야 돼요. 일단 바로 그냥 사교육으로 나오시네요. 네, 왜냐하면 예. 아이들은 놀아야 돼요. 잠을 많이 자야 됩니다. 아이들은 놀아야 된다. 잠을 많이 자야 한다. 예, 근데 한국은 밤 11시, 12시까지 학원에 있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과격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예.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창의적인 아이를 키우려면 스포츠를 해야 되고요. 같이 운동하면서 부딪혀야 되고 하는데 예. 한국은 저기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사무실에 앉아만 있고 그런 학교에서 아이, 앉아만 있고. 예. 그런 아이들이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시대잖아요. 예. 그러면 뭐 우리가 잘 아는 아마존이라든가 뭐 넷플릭스라든가 뭐 그런 회사들이 얼마든지 한국 사람들도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실제로 한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플랫폼에 있는 회사들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한국의 살 길이고 더구나 그 돈이 어디에 들어와야 될까요? 주시장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IPO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예, 주식시장 선순환이죠.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금융교육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6645님 유튜브만 보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별의별 짓 다 하는데 일본 유튜브는 재미가 없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것도 이제 창의성의 하나겠습니다. 물론이죠. 예. 이게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물론이죠. 예, 콘텐츠와 관련돼 있고 신연희님, 미르님, 금융교육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해야 할까요? 그 이야기 이제 곧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창덕님, 이거는 좀 다른 측면에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유태인 금융자본가가 뒤에서 버티고 있어서 패권국가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유태인 교육에 관해서도 뒤에 좀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아니고 또 내일도 있으니까요. 네네. 예, 차분차분 이야기를 하죠. 하반기부터 그 여의도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금융 정규 교육을 직접 하십니까 이걸? 예, 그 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초대해서 제가 이제 거기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다른 분들도 다른 대표들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다행은 아니고요. 그 학교가 제 모교입니다. 제가 다니던 그러세요? 곳에 그래서 여의도 고등학교 제가 출신이시구나. 2회예요. 아, 그러시구나. 여의도가 막 개발되고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우리 그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라는 질문부터 먼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금융교육의 어떤 절차,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다도 왜 금융교육이 중요합니까? 왜 해야 합니까? 이거? 저는 그게 대한민국 살리는 길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이 지금도 강대국이 되는 이유는 실리콘밸리와 금융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민족이 똑똑하잖아요. 유태인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예. 저는 유태인 동네에 살았어요. 미국에 살 때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이 훨씬 똑똑합니다. 단 한 가지 한국의 문화적인 거예요.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돈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네, 그게 가장 큰 뼈아픔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부터 돈을 판다. 그러니까 보통 파이낸셜 프리덤이라고 그러죠. 예.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예. 그 돈으로부터 자유로우면 어떻게 되냐? 돈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근데 한국은 돈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꺼려해요. 돈을 부정적으로 보고 마치 그렇죠. 이제 더럽게 보는 측면. 맞습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그 한국의 금융을 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자체는 뭐 중립적인 것이고 뭐 그게 잘 쓰여지면 굉장히 좋은 것이죠. 긍정적으로 본다면. 근데 그 돈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네. 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금융교육은 그렇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돈으로부터 내가 얼마큼 자유로우고 싶은지, 그 다음에 돈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지, 자녀들하고 내가 돈 얘기를 하고 있는지, 돈이 어떤 건지,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건지, 그게 이제 금융교육의 시작이죠. 그래서 그렇죠. 유태인들은 13살부터 돈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성인식을 13살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친척들이 물건을 가져오지 않고 돈을 갖고 오죠. 그래서 돈을 갖고 와서 그 돈으로 앞으로 네가 이 돈을 불려서 네 경제 독립을 이뤄라 그렇게 하죠. 그게 그렇군요. 이제 굉장히 근본적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유태인들은 그걸 저녁 먹을 때 아이들하고 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돈 얘기 해야 돼요. 아빠가 월급이 얼마고
엄마가 얼마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부채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게 숨기지 말고. 아, 그럼요. 예.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우리는 적자다. 그럼 어. 아이가 뭐라 그럴까요? 엄마, 사교육 끊읍시다 얘기할 거예요. 아이가 가정이 걱정이 돼서. 그럼요. 예. 그러면 그게 경제 위기의 시작이죠. 근데 엄마 아빠는 아이들한테는 어떤 돈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한국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예. 돈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게 최악의 교육이죠. 최악의 교육입니다. 그럼 그 아이는 우리 엄마는 항상 돈을 어디서 갖고 온다고 착각하죠. 돈이 어디서 이제 네.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30살 돼도 왜 부모가 나한테 안 해주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계속 그 의존적으로 되겠네요. 그럼요. 그러면. 그게 이제 돈을 네. 안 가르쳐서 그렇죠. 제가 대학교 가서 강연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픈 질문을 많이 받아요. 대표님은 돈이 이렇게 좋으세요? 그런 질문을 받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뜻이지? 돈을 싫어하는 척하는 거죠. 고귀한 척. 네. 예. 고고한 척. 그러니까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생들마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돈 생기면 전부 여행 가죠. 음. 크레딧 카드 막 쓰죠. 예. 비싼 차 사죠. 예. 그다음에 백 사죠. 그게 다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대표님은 이거를 돈을 잘 벌고 저축해서 올바르게 투자해라.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를 깨닫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내가 돈으로부터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예.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비굴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돈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언제부터 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태인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3살부터 시작한 예. 거고 대부분의 다른 민족들은 30살이 돼도 시작을 안 하잖아요. 다 소비할 줄은 알고 투자할 줄은 모르고 한국은 그중에서 최악이죠. 주식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죠. 예. 여기 지금 777을 4번 쓰시는 분도요. 주식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사람들 현혹시키지 마세요. 뭐 이렇게 그게 문자를 이제 보내셨어요. 금융문명이죠. 예.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를 도박으로 자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것에 관해서 이제 정의를 예를 주식과 위험이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아니에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동성과 위험을 잘못 이해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 사람들을 부안해동 시키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하고 그런 무역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기업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하죠. 예. 기업 도와주는 방법은 어떤 거 있을까요? 기업 도와주는 방법은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럼요. 저희가 투자하는 게 예. 주식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면 그 기업이 나중에 그 외자를 유치할 때도 굉장히 좋죠. 당연하죠. 예. 근데 그게 교육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연말이나 연초 되면은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증시로부터 뭐 배당금의 절반을 가져갔다. 그래서 좋은 일 시켜서 남 배부르게 해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예. IMF 때 예. 많은 외국 자본군이 한국 주식을 샀을 때 많은 사람 비난을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 왜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냐고.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안 사죠? 쌀 때. 아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주식 그렇죠. 투자 안 하면서 외국 예. 사람이 주식 투자한 거에서 비난하는 거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안타깝게도 금융 문명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한국은 돈을 안 가르치는 게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사회에서도 안 가르치고 잘못된 투자 문화가 일본하고 똑같이 일본은요 주식 예. 투자한 거를 부끄럽게 여겨요. 부끄럽게 예.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주식이 투자한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불로소득이지. 근데 정반대로 생각하죠. 주식은 카지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아닌데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게 주식시장인데. 그게 지금 일본의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게 자본주의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금융 보면. 문맹국의 일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음. 작은 것 같지만 그게 한 나라의 경쟁력을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제칠 수 있는 환경이 하루바삐 조성돼야 되겠습니다. 금융교육을 그렇죠. 제대로 예. 해서. 그렇죠. 지금 경제 퀴즈 한 번만 더 보내드리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오늘 증시 많이 하락했는데요. 코스닥의 경우 장중 6% 이상이 떨어지면서 이 제도가 발동이 됐죠. 프로그램 매매 효과가 5분간 효력 정지되는 제도입니다. 주가의 급등락으로 인해서 시장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 교통 체증 시 자동차를 잠깐
갓길에 주차해 놓는 모습을 비유한 이 제도의 이름,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분 선정해서 헤어스타일러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들이 또 계속 와 있고요. 1005번님,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얻는 돈에 대한 처벌이 꼭 있어야 맞습니다.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돈에 대한 긍정적 생각이 생깁니다. 돈은 중립적이니까요. 돈은 그냥 보시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벌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그 정보가 대칭적인 상황에서 그 자신이 잘 판단해서 투자를 해서 번 돈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그 파이낸셜 프리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돈으로부터 자유로웠기 위해서는 내가 월급을 모아서는 불가능해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 그 자본주의에서는 남이 나를 부자가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금융의 시작이죠. 남이 일한 돈으로, 남이 번 돈으로 내 호주머니를 채우는 아니요, 방식. 정확히가 아니고요. 예. 제가 주식을 산다는 얘기는 제가 예. 주식 투자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금융 투자, 주식 투자. 주식 투자하면은 예. 그 기업의 종업원들이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내 그런 의미시군요. 노후자금을 만든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어차피 사람은 늙잖아요. 그 회사의 주인이 된다 그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특히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그런 주식 비중이 외국은 다 높은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죠. 그래서 이런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죠. 퇴직연금이 이런 그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야 되고 그 주식시장을 통해서 새로운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게 되고 그 상장된 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를 그렇죠. 골고루 나눠 가질 복부가 수 또 있는 창출이 예. 되고. 그게 정확한 자본주의에 가장 적합한 그거죠. 그러니까 근데 한국은 그게 안 예. 일어나고 있죠. 주식 투자를 마치 카지노나 투기로 인식하고 주주가 되는 것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단기간에 먹고 빠지는 그렇죠. 그 생각만 예, 하다 예. 보니까 그냥 굉장히 투기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예. 강하다는 예. 말씀이시죠. 다시 얘기하면 예. 만약에 내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투자하는 20대, 30대라 그러면 예. 오늘 주식시장에 만약에 이렇게 빠진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바잉 찬스라고 그러죠. 그렇죠. 미국에서는. 예. 그렇죠. 그래서 같은 상황을 보고도 한 사람은 초조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여유로운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을 이해하는 사람은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사람은 쉽게 패닉하지 않죠. 쉽게.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주식을 그래프로 투자한다든가 아니면 단기간에 뭐 10% 벌기 위해서 20%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그때부터 이제 카지노 간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나면은 막 예. 잠을 못 자는 거죠. 예.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게. 내가 샀기 때문에 내일 꼭 오를 것이다. 내일 나는 팔 거야. 아니면 일주일에 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오늘 만약에 8% 빠졌다, 7% 빠졌을 때 내가 갖고 있는 회사가 정말로 시가총액이 8% 빠질 만큼 일이 있었나? 예. 아니거든요. 그렇죠. 패닉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예. 야, 큰일 났구나. 이제 그러한 패닉은 예를 들면 이렇게 전염성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주식 투자를 제대로 배운 사람은 이럴 때 패닉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요즘처럼 장이 안 좋은데 주식 투자를 권해? 당신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거꾸로죠. 예. 완전히 거꾸로인 네, 것 같습니다. 거꾸로죠. 예. 음. 실제로는 장이 안 좋고 주가가 기업의 본질 가치, 실체에 비해서 많이 폭락했을 때 오히려 그게 안전한 투자가 될 수 네,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회사가 정말로 펀더멘털이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막 급감하고 있다. 예. 그렇다 그러면 걱정이 돼야 되지만 그렇죠. 오늘 8% 빠질 때 그럼 오늘 매출액이 8% 빠졌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거든요. 주가만 빠진 거거든요. 맞습니다. 회사는 그대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유명한 격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만약에 중소기업이나 뭐 삼성전자 같은 곳이 아니라면 삼성전자에 투자해 놓고도 삼성전자가 망할 것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본인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데 그런 거예요.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왜냐하면 한국에서 삼성전자가
망한다면 뭐 그것은 한국 전체가 그렇죠. 예. 무너지는 예, 것이기 예, 때문에 예. 만약에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다면 또는 은행에 투자를 했다면 시중은행에 투자를 했다면 전혀 걱정할 게 없는데 오히려 본인 다니는 회사가 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은데 그걸 역으로 생각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예. 한국에서 되게 신기한 거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A라는 주식을 샀을 때 만약에 20% 하라 그랬다 그러면 막 잠을 못 자잖아요. 예. 근데 사교육비 100만 원 쓰면은 수익률이 얼마큼 될까요? 사교육비에 100만 원. 내가 이번 달에 예. 사교육비 100만 원을 썼어요. 예. 그러면 수익률이 어떻게 되죠?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아니요, 마이너스 100%죠. 마이너스 100%입니까? 네. 절대로 학원 선생님 돌려주지 않죠. 우리 아이가 성적이 안 올라갔다. 당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은 왜- 또 아이가 성적이 오르리라는 보장이 없고. 아니 또 예. 애가 또 우리 아이가 또 성적이 올랐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예. 부자 될 확률은 더 없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을 사교육비에 안 쓰고 투자가 됐다 그러면 20년, 30년 후에는 그건 엄청난 돈이 될 거거든요. 이 사교육에 관해서는 오늘 지금 한 4, 5분밖에 안 남아서 내일 더 네네.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이 사교육의 대표님은 계속 돈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 그 이유에 관해서는 내일 차근차근 여쭤보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청취자들이 주식에 대해서 두려움과 부정적인 문자 생각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 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2509님, 주변에서 주식으로 망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돈 번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도박 맞습니다. 뭐 이런 말씀이시고요. 지니님, 주식시장에서 장난질이 없이 정말 정상적인 정보 제공과 회사를 운영한다면 누구나 주식하겠죠. 이런 말씀이고요. 정보의 대칭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김미영님, 제 지인들이 주식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 땄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카지노처럼 땄다라는 이야기죠. 정창훈님, 주식이 옳다고 투자하면 오너들은 개인이 많이 투자한 종목에 담보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자기들 자본은 늘리고 본 회사, 자기 회사겠죠. 주식 값어치가 떨어지고 개인 투자자는 손해보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해바라기님, 저희 집은 대학생 아들이 아빠 월급을 물어보고 그것밖에 못 보냐고 무시하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 아빠들은 사업하고 부자라고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아빠 탓을 하는 이런, 그러니까 아니죠. 이제 돈에 대해서 솔직하자는 얘기죠. 예, 아빠가 돈을 못 벌면 그럼 네가 벌으면 되겠네.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거는 솔직해야 될 필요가 돈에 대해서 솔직해야 되고요. 네, 그 많은 주식 투자의 부정적인 거는 제가 봤을 때 주식 투자에서 돈 못 벌었다는 거는 그 주식 때문에 못 버는 게 아니고 주식 투자는 방법을 주식을 가지고 카지노를 간 거예요. 주식을 가지고 카지노로 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간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많은 주식 투자에서 실패했다 그런 분들한테 이 주식을 왜 사셨습니까? 물어보면 다 친구가 사라고 그래서 샀다. 증권사 직원이 사라고 그랬다. 예, 뭐 그거는 주식 투자가 아니죠. 아까 주식 투자라는 건 내가 이 회사에 맞습니다. 오너십을 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샀다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니까 사는 거고 예, 몇만 프로 올라간 주식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에요. 맞습니까? 몇만 프로 아니, 올라간 제가 주식. 20년을 봤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이 좋은 거다고 하도 얘기하려고 그럼 봅시다. 그래서 내가 몇 개 회사 주식을 골라서 보니까 다 5,000% 10,000% 올랐어요. 20년 동안. 예,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보여주는 거죠. 왜 망한 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공부를 한 사람은 돈을 벌었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일본이 정확하게 이래요. 일본인들의 사고 방식과 주식시장에 대한 사고 방식과 한국인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사고 방식이 똑같다. 근데 일본이 더 주식 비중이 높아요. 한국보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래서 아이들부터 같이 그럼에도 데리게 불구하고 일본이 더 높아요. 주식 비중이 높다. 퇴직연금이 주식 비중이 더 높아요. 큰일이네요. 그래서 아이들 때부터 금융교육이 중요하구나 느끼는 거죠. 아이들부터 변해야 되겠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 계속 돈 이야기, 주식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 사교육 이야기를 네, 집중적으로 좀 네. 해주십시오. 네. 자산운용 대표가 사교육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 이유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일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요. 내일도 궁금한 점 많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존 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돌발 경제 퀴즈 정답은 사이드카입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고요. 내일 4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